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명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울트라 슈퍼 위크, 슈퍼 울트라 위크입니다. 그냥 빠네요. 미 대선 끝나면 FOMC 끝나고 나면 이제 금요일 날 중국 전인대 경기 부양 뭐 할지 안 할지 정책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가운데 숨가쁘게 진행될 것 같고. 해리스냐 트럼프냐가 한 목요일, 금요일에는 최종 확정이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하반기 내년에 완전히 판도를 바꿀 것 같습니다. 짧게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진짜 누가 그냥 사실 느낌적인 여전히 느낌으로 상황이 오리무중인데 네. 저는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기조 자체는 뭐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네. 좀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정책의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을 가장 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걸 감안하면은 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좀 안정적인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제 미국 투표 직전에 가장 마지막 이제 뉴욕 타임즈의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네. 또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섰다. 뭐 이런 또 결과가 좀 있었는데요. 뭐 어쨌든 미국 대선은 뚜껑 열어봐야 네. 되고 아까 이제 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편 투표가 또 미국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거 개표하는데 또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열흘이 넘게 걸리는 네. 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혹은 또 누가 될지 출구조사 했을 때 그 출구조사 결과는 맞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미국 대선은 진짜 끝까지 뚜껑 열어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 해리스 쪽이다. 네, 마음은. 주도 매니저는 누가 트럼프가 돼야 되나요? 네, 사실 뭐 코인이 있으니까 누가 되든 간에 네. 누가 되든 간에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바이든 정권 할 때나 뭐 네. 트럼프 정권 할 때나 사실 근데 트럼프 정권이 2016년도 말에 이제 당선이 되고 네. 2027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오히려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다음 해에 이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렸다가 코로나가 바로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오히려 됐죠. 신고가 행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날라갔죠? 국내 증시만 2021년도 신고가 찍고 그때부터 네.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누가 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결국에 이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정권이 때렸던 그 중국의 대규모 관세가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중국 때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증시가 빠진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트럼프 때 증시는 더 좋았다. 2018년도, 2019년도까지만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고 오히려 2017년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또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시세가 분출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 사실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그래도 약간 근소한 차이로 좀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30% 났었는데 지금 거의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3개의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마지막 3위 정도 수준 거래 대금이 있는 기업에서는 오히려 해리스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누가 되든 간에 우리 국내 증시가 뭐 해리스가 되면 시장 반등, 뭐 트럼프가 되면 시장 악세 이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나서 보면은 대통령이 누구냐보다는 결국 산업 사이클이 이제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이제 태동하는 그런 이제 산업 사이클이 이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사실 트럼프든 해리스든 뭐 김준호 매니저님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국내 증시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사실 뭐 저는 별로 좋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심 없다. 뭐 지금도 누가 되든 간에 큰 이제 뭐 수혜를 입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더 좀 시끄러졌으면 시끄러졌지. 다만 이제
전 세계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경우에 방위비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또 논란거리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북한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좀 잘 안정적으로 좀 해소시킬 것인지가 뭐 우리 시장의 이제 유불리를 이제 따지는 요소라고 보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뭐 누가 되건 간에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조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 트럼프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주식이 트럼프라고 봤냐면 인플레를 일으키니까 그렇죠. 주식은 이제 인플레만큼 올라가잖아요. 파표같이 절하. 채권 쪽에서는 해리스다. 금리 하락은 해리스다. 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저는 약간 해리스에 한 표를 던지는 게 이게 7천만 명이 지금 넘었대요. 사전 투표가. 전체 한 2억 한 3천만 명 유권자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ABC 여론조사에서 이게 1, 2%가 뭐 5%가 아니라 30% 이상을 또 해리스가 압도한, 이게 굉장히 의외. 이 보도가 또 주말에 나왔다. 한번 보시죠. 약간 해리스 트럼프에 따라서 일명 그 업종들은 있잖아요. 네, 요동칠 겁니다. 코인과 이쪽에 신재생 두 개는 진짜 대요동을 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와중에서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 오늘 같은 날은 뭘로 일발을 가요? 사실 이제 업종을 이제 좀 나눠보면 저는 뭐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선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에서는 가장 좀 자유롭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잖아요. 결국 그게 이제 관세 때문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과연 이제 그 금리의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좀 결정적인 이제 변수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매크로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제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바이든 행정부 이제 좀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해리스 후보의 이제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파킨슨병 이제 정복을 이제 좀 선언을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희귀 질환에 대한 이제 극복,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약값이나 뭐 그 두 가지일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이제 중첩돼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D&D 파마텍이라고 보고요. 원래 이제 NLY 이제 01PD라고 하는 이제 후보 물질, 요게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의약물이었는데,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하고 존스홉킨스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자회사 이제 뉴랄리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임상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임상 이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요 후보 물질 임상에 참여했던 그 임상 대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 바이오마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귀 질환에 대한 이제 바이오마커 연구도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수혜성 포인트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또 D&D 파마텍을 이제 시장이 좀 주목했던 거는 GLP-1 유사체를 활용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때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2025년 일단 하반기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일단 종료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메세라라고 하는 이제 기업에 이미 이제 기술 이전을 해놨고, 메세라는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구글 벤처 이런 이제 굴지의 벤처 캐피탈들이 주목을 해서 4천억이 넘게 이제 초기 자금을 이제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면, 어쨌든 D&D 파마텍의 이제 기술력도 나름대로는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결국 이제 GLP-1 유사체라고 하는 이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GLP-1 유사체 이미 이제 복용하고 있는 제2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봤을 때,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매일 그냥 하루에 한 번 알약을 복용하는 게 편하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76에서 77% 정도는 매일 먹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게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뭐 한 달에 4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니까 더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주사 맞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그만큼 또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일 약을 먹더라도 나는 알약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비율이 무려 77%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구용으로 제형 변경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경구용은
성공의 가능성, 성패를 이제 나누는 거는 결국 흡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리벨서스라고 하는 이제 제2당뇨병 치료제가 GLP-1 유사체, 이 주사제 경구용으로 이제 활용돼 가지고 임상 끝나고 이미 시판이 되고 있는 의약품이거든요. 예. 예. 경구용으로 예. 일단 지금 복용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주사제로 맞는 것보다 무려 98배나 의약물 투입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경구용으로 먹으려고 하면 이제 네. 체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약을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GLP-1 유사체를 활용한 우리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이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복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제 흡수율이 높은지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경쟁력이 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임상에서 D&D 파마텍이 이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 노디스크가 한 0.05에서 0.6% 정도 평균적인 이제 흡수율을 네.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임상에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기록을 한 거예요. 10배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배 이상의 이제 흡수율을 이제 기록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흡수율이 높을수록 이제 원가 경쟁력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약을 그만큼 몸에 많이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흡수율이 높다라고 하면 의약물 투입량 대비 이제 효과가 높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경쟁력의 이제 발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경구용 흡수율과 생산 단가를 비교해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GLP-1 이제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 리벨서스와 비교해 봤을 때 오랄링크, 요게 이제 D&D 파마텍이 네. 개발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이제 뭐 생산 단가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밖에 안 돼. 거의 4분의 1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흡수율은 한 10배 이상 높은데 단가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상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결과만 나온다라고 하면 D&D 파마텍의 오랄링크라든지 그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가치가 굉장히 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우리 국내에 이제 위고비가 상륙되고 나서는 약간 좀 세련됐잖아요. 우리가 뭐 예상했다시피 네. 한 2주 이상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차트 보면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네. 때도 한 5만 원대 넘어서 이제 거의 상장 이후에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강하게 네. 상승이 좀 들어왔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2주 동안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이제 강하게 좀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 한 20% 이상 가격 조정을 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부근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이에요. 일단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지난 금요일 종가 한 4만 1천 원 정도 잡아드릴 텐데 4만 원 부근에서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한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D&D 파마텍입니다. 이제 크게 선택한 이유가 이 제약 바이오는 어쨌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싼 약값을 네. 공급한다는 거는 거의 지금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도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GLP-1의 유사체, 가짜 GLP-1을 가지고 주사도 맞고 먹기도 하고 네. 붙이기도 하는데 경구용입니다. 먹는 약. 방금도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흡수율이 중요한데 다 빠져나가죠. 소면이든 뭐든. 그러나 네. D&D 파마텍의 이 경구용, 이 GLP-1 유사체를 활용한 약은 노보노디스크보다도 흡수율이 10배 정도 높은 걸로 일단 전임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일한 흠이 있다면 준호 매니저 이 위고비 이후에 세론이에요. 네, 블루 엠텍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비만을 싹 다 밀어넣었거든요. D&D 파마텍 네. 붙이기 종목 이럴 때 뭐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살짝 이제 대선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네. 어제부터 이제 미국에서 비만 학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참여를 해서 실적으로 또 이제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임상 결과도 발표하고요.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도 공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비만 치료제의 어떤 슈퍼 유가 될 수 있는 게 또 6일 같은 경우는 노보디스크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결국 실적에 따라 이제 노보디스크 위고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블루엠텍을 비롯해서 뭐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세론이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한번 탑픽 종목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원래 이 비대면
폐혈관 진료 관련해서 원격 진료 관련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유비케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새롭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비케어가 자사 이제 플랫폼이 이제 미소몰닷컴이 위고비를 이제 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와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위고비 대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늘 위고비가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판매가 개시된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이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당분간은 뭐 올해까지도 최소한 위고비 품절 대란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물량을 최대치로 좀 확보하고 있는 유비케어가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번 주 6일 날 있을 노보디스크의 어떤 실적 발표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좀 판단돼서요. 유비케어를 한번 탑픽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약간 요즘에 또 세론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고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용량을 무리하게 이제 증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췌장염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망하는 이제 환자들 사례가 이제 조금 보고가 됐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리하게 용량을 증량했을 때 이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빼고 싶은 이제 욕심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처방해주는 이제 용량보다 좀 더 높은 용량을 이제 처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무리하게 이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 약간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권고하는 이제 정량을 복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위고비를 포함한 이 GLP-1 유사체의 비만 치료제들이 그냥 주사만 맞는다고 절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임상 디자인을 했던 걸 보면 식단 조절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진짜 이제 미국 대선이 워낙 블랙홀이지만 뭐 유럽 그 바이오 유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월드 ADC 또 학회도 있고 미국에 이제 면역 학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각종 또 학회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과 약종에 대해서는 또 관심도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비케어라는 곳 아마 우리 옛날 그 비대면 할 때 약 공급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원격 진료하고 그랬는데 유비케어의 미소몰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짜 발표를 한 걸 좀 보니까요. 유비케어가 자기들이 가장 많은 위고비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하고 지금 가장 많이 이용을 받고 있는 게 미소몰닷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저렴하대요. 싸대요 지금. 그래서 왜 유비케어인가 했더니 이제 위고비 열풍이 지금 세론 나왔지만 한 번 더 갈 시 블루엠텍도 블루엠텍이지만 미소몰닷컴의 또 유통사로서의 그런 쪽에서 유비케어 체크를 했고요. 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또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비만 학회, ADC 학회 묻혀서 그렇지 학회는 존재하고 가고 있다, 바이오 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 D&D 파마텍으로 영민 매니저 일발 정리를 좀 해보고요. 리뷰로 갈 텐데 HL 만도 준호 매니저 HL 만도를 갈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트럼프일지 해리스일지 모르겠지만 해리스가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되고 기다렸다는지 중국이 경기부양 내놓고 그럼 이제 중국 관련주 같은 한번 갔다가 지금 죽었잖아요. HL 만도도 약간 중국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상 계속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 발언들 뭐 관세 정책 계속 얘기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증시는 끄떡도 없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중국은 이제 나 홀로 독고다이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이번 주에 있을 이제 전인대에서도 아마 그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 중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지난번에 160조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준율 인하 정책도 발표하면서 또 이제 유동성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HL 만도가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향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이고환신 정책이 나왔을 때도 HL 만도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줬고 또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한
대부분 가장 유력 그 지역은 같이 진출을 했습니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중국 쪽의 매출도 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HL 만도의 이제 자회사가 또 자율주행 관련된 HL 클랩 무브가 있어요. 거기서 자율주행 핵심 부품들을 현대차에 또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있어서도 HL 만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이브리드와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부품들도 공급하고 있어서 또 하이브리드 또 수혜주로도 같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 만도가 여러모로 그동안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좀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 주에 있을 중국의 전인대에서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뭐 해리스가 되고 나서 또 중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바로 또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HL 만도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다 망가졌는데 물론 빠졌습니다만 HL 만도는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도 네, 견고한 흐름.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HL 만도가 대장주예요. 맞습니다. 예, 빠진 거 이런 걸 보면은 자,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도 있고 현대차 따라가는 것도 있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리뷰로 가볼 텐데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던 해리스던 또 고교집합에 있는 게 조선방산인데 방산의 LIG 넥스원. 이제 약간 이제 LIG 넥스원, 뭐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도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이제 방산주가 조금 더 수혜다 이런 의견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또 패널로 나오시는 우리 정경민 팀장님 군사 전문가잖아요. 군사 전문가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중국 쪽도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지난 주말에 중국 이제 여행 15일짜리 이제 무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아까 이제 전인대 얘기도 해주셨지만 올해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5% 달성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대규모 부양책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국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뭔가 이제 좀 밀월 관계가 계속 좀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이 좀 줄어들까봐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뭔가 관계 회복이 좀 나서는 게 아닌가. 요렇게 군사 전문가분들이 해석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좀 타당한 면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대선이 되건 간에 이런 이제 군사적인 어떤 리스크,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가 향후에는 한 국가의 이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이제 좀 자명한 그런 이제 사실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단순히 이제 대선 테마로 보시지 마시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제 수주 사이클이 좀 이어지는 그런 이제 K 방산의 본격적인 이제 재평가 구간이 시작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한 2주 동안에 정말 얕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한 8%에서 한 10% 정도 기술적인 이제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고점 대비 약간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요. 천국 원투 포함해가지고 뭐 LIG 넥스원도 수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도 해외 수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주가에는 가장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은 24만 원대에 이제 다시 매수해서 한 6, 7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좀 뭐 지금과 같은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 라인 뭐 이제 결과가 목요일 금요일 날 나오겠지만 미 대선 결과가 트럼프든 해리스든 그냥 굳건한 곳이 일단 방산 조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준호 매니저는 동원 시스템즈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역시도 크게 보면 해리스잖아요. 해리스 테마인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리스 외에도 사실 먼저 움직였던 거는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양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 원톤형 배터리의 그 캔을 만드는 동원 시스템즈가 좀 수혜를 받았었는데 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또 이제 금요일도 한번 크게 한번 흔들렸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악재가 혼용되면서 오히려 지금 뭐 바이오 섹터랑 이제 반도체 섹터에 약간의 좀 차이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또 굳건하게 또 버텨주고 있는 게 또 2차 전지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다시 또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금요일 날은 나름대로 2차 전지 섹터가 큰 조정 없이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나름 잘 버텨줬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뭐 사실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대세 흐름은 꺾을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있고 또 실적으로 이제 동반자가 또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기차 쪽에 대세 흐름은 꺾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이 IRA 관련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그대로 기조를 이어가는 인물이다 보니까 결국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전기차 쪽도 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동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680 배터리 관련해서 LG 엔솔이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양산에 돌입을 하고 또 그리고 테슬라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또 가장 큰 수혜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동원 시스템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이제 참치 캔 판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적은 거의 다 없어요. 뭐 수산물주들이 올라갈 때도 올라가도 줬던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 2차전지 업황에 돌아섰을 때 가장 강력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번 12월부터의 LG 엔솔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동원 시스템즈가 빠르게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해리스가 되면 더 좋고 뭐 아니어도 장기적인 어떤 플레이는 저는 뭐 흔들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동원 시스템즈 지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됐잖아요. 전고체 전까지는 그 감싸는 뭐 TCC 스텔, 동원 시스템 이제 캔 만드는 그 원통 캔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배터리를 보호하는 쪽들 라인인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뭐 삼성 SDI, LG화학, 또 이노베이션, LG 엔솔은 갔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 사전 투표에서 해리스가 앞선 거 보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사상 최대 그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날 강보합권이나 보합권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2002 섹터가 확실히 3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많은 인식이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2000년에는 3분기부터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의 어떤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상 실적 쇼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000년지가 가격적인 매력은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해리스의 그 사전 투표 압승은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도 2차 전지를 특히 실적이 그렇게 나쁜데 에코프로가 줬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후보의 영향력도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겠고요. 영민 매니저,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라인들도 언급이 많이 돼요. 지금 워낙 취입이 막 하니까 해리스 트럼프니까 여기로 가 있죠. 이것도 이제 화장품도 굳이 따지면 뭐 해리스 수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뭐 그냥 화장품은 또 화장품 논리대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국가들한테는 무조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부문은 분명히 관세를 매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 수출이 뭐 얼마나 되겠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관세 또 매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좀 유리한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미국 대선 영향 다 떠나서 11월 달은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대목이에요.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광군절이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광군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잖아요. 이때가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이제 대목이기 때문에 코스맥스라든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화장품 ODM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당연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환율이 뭐 1,370원, 80원 여전히 이제 좀 고가권에 이제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한테는 나름대로 좀 우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제 끝나고 나면 화장품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이제 음봉 맞으면서 살짝 이제 눌림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이제 반등이고요. 이미 선조정을 받았던 이제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화장품 기업들도 약간 미 대선의 영향을 조금 피해가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찾아오고 있는 쇼핑 시즌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면 한번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영민 매니저 종목은 아닌데 화장품에서 지금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아모레퍼시픽이거든요. 영민 매니저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은근슬쩍 우리 개인들이 삼성전자에도 많이 물리셨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물린 게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근데 이제 전인대 중국 경기부양 그게 좀 좀 끈을 잡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어떻게 보세요?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 생활건강 이 두 기업은 여전히 지금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기업은 철저하게 지금 미국향과 유럽향 수혜주들과
중국항 수혜주들을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과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여전히 좀 바닥권에.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이제 잠깐 다뤄드릴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래서 시간에 막 상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주가 흐름을 보시면 10% 갭상승 출발했다가 결국은 이제 상승폭 거의 대부분도 좀 반납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영향력에서 아직은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전인데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에 분명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막판 4분기 이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나오면 가장 또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니까 그것도 이제 모멘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전인데 금요일이거든요. 이야, 가서 끝판왕까지 있으니까 진짜 이번 한 주 긴장하시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런 판에 어떤 일발로 오늘 맞섰나요? 그래도 좀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저도 김혜민 매니저와 똑같이 이번 대선에도 큰 흔들림 없이 또 이제 독고다이식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AI 전력 인프라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재룡적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메타 플랫폼도 결국에 이제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왔던 이유가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어떤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줬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4분기에도 내년에도 이 AI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AI 투자를 확대하면 그만큼의 이제 AI 쪽에 어떤 숫자가 찍히냐, 실적이 나오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이제 붙어서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미국 주요 빅테크 4곳 기준으로 올해 설비 투자, AI 설비 투자액이 거의 288조에 이른다라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가운데에서 한 80% 정도가 데이터 센터 부분에 투입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3분기에 이제 AI 투자가 더 늘렸는데 3분기부터 이제 스물스물 계속해서 이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 나와줬을 때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은 AI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그 AI 관련된 쩌는 전장이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특히 뭐 AI 전력 인프라 쪽의 슈퍼사이클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거의 지배적이잖아요. 특히나 거기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핵심인데 그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중대형 변압기보다 이 중소형 변압기가 거의 주로 이룹니다. 근데 그 중소형 변압기를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재롱전기다 보니까 이건 해리스가 되던 또 트럼프가 되던 간에 결국에 AI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도 그렇게 관세를 매겨도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오히려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셀트리온이도 크게 수혜주로 부각됐던 것처럼 AI와 특히 이제 뭐 바이오 쪽에 또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AI 전력 인프라 쪽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관련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재련전기가 직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롱전기는 배전 변압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업체고 제조하는 업체고요. 100%가 이제 변압기에서 매출액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송전 시장보다 배전 시장이 훨씬 더 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거의 6배 이상 크기 때문에 거기 미국의 중소형 변압기, 변전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재룡전기가 그래도 내년까지는 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AI 어떤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AI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에 나와줬을 때 AI 전력 인프라도 같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저는 AI 전력 인프라가 먼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한 82%가 수출 비중이고 그 안에서 거의 미국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변압기 그 공급량이 계속해서 좀 증폭하면서 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기업인데 뭐 올해와 내년까지는 그 슈퍼사이클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재룡전기를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재룡전기 변압기긴 변압기인데 이제 배전, 송전에서 이제 배전 변압기입니다. 이제 이게 사이즈는 작고 그래도 시장은 훨씬 큰 거죠, 미국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중소형 변압기고 재룡전기가 이제 중소형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뭐 중대형 변압기를 공급하고 있는 뭐 LG 일렉트릭이든지 아니면은 뭐 HD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소형의 변압기도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가정용에서도 수요가 있다.
대전 변압기 재룡전기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51,400원으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살짝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1,0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63,5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나이 때는 43,500원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재룡전기고요. 전력인프라 이 역시도 해리스 트럼프 교집합. 네. 뭐 종목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자동차 기업하고 좀 흐름이 유사한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업황도 더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지금 재룡전기도 보시면은 지금 7월 달에 고점 만들었던 거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 데이터 발표되는 거 보면 계속 좋거든요.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를 실적으로 극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때가 되면 시장에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저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거래량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뭐 5년 몇 개월 만에 최저치, 코스닥도 뭐 10 몇 개월 만에 최저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세론이 되고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진 거지. 업황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향후 2, 3년 동안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발 이제 수주의 대표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꼽힐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저 역시도 재룡전기를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지금은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까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종목은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붙여드리겠습니다만 HD 현대일렉트릭 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붙이기 종목 영민 매니저의 LS 일렉트릭입니다.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이 전력 인프라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자동차와 많이 비교를 해 주셨는데. 진짜 자동차의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자동차의 주가 조정의 끝은 언제일까요? 네?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진짜 자동차만 보고 있으면 기아는 답답해요. 또 실적이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사실상 현대차의 이번에 실적도 어느 정도 지금 그때 람다 엔진 관련해서 약간의 지금 AS 기간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왔던 거라서 오히려 저는 4분기가 사실 이제 자동차 섹터의 또 이제 실질적으로 성수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IRA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이제부터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옵니까? 이건데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은 생산량이 좀 낮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현지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혜택을 드디어 받는다. 그동안은 상업용차, 렌트카나 리스차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젠 개인 판매량에도 충분히 같이 적용이 돼서 북미 판매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도 내년까지도 전 충분히 그 어떤 실적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트와 모양새가 비슷해서 전력 인프라 얘기하다가 자동차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아니 진짜 현대차의 2023년이 안 옵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IRA만 놓고 봤을 때도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레드웨이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법안 폐기한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미국에 공장 지어서 생산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민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받길 싫어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면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정말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단기적인 모멘텀 다 떠나서 그런 이제 미국발 또 모멘텀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피크아웃이 절대로 아니다. 자동차 기업들 특히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오히려 지금부터 또 본격적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와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는 훨씬 더 좀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투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투심만 좀 회복되면 충분히 이제 가격 반등은 좀 진행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일전전기 2024의 상반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누르고요. 현대차, 기아차 2023년 그 좋은 실적은 다시 없다. 이러고 다 그냥 눌러놓는 거지만 자,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전력 인프라, 자동차, 어게인
2023, 또 어게인 2024 상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